저는 여기 걸 레카예요. 여기가 자막을 만들면 제가 써요. 고맙습니다. 그렇네. 샤라우트 스노비. 스노비님이 유일하게 안 듣는 장르가 락이라고 하셨는데 전 적어도 한국 인디 밴드만큼 삶을 녹여낸 가사를 쓰는 장르가 없다 생각해요. 저도 평론가 생각하면 안경 이렇게 쓰면 안 돼. 약간 이렇게 써야 돼. 아, 이건 너무. 뭐 노안이에요? 그 생계유지가 될 만큼 수입이 들어오나요? 네. 웃기판 뭐 한 거야, 지금? 지금 3개가 되는데? 방구석 리스너와 함께하는 음악산업 이야기 머니코드 시즌2. 전 호스트를 맡은 음악 유튜버 우키팝. 야만 룩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또 밖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티스트가 아닌 저희와 같은 방구석 리스너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저희가 이 LP바에 나온 만큼 오늘 게스트분들께 특별히 한번 신청곡을 받아봤습니다. 음악으로 소개를 하는 건가요? 그쵸. 첫 번째 신청곡 한번 볼까요? DJ 우키팝. DJ 밥이 소개하는 자 오늘 첫 번째 게스트분의 신청곡입니다. 실리카겔의 시스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Let's go. 어떤 분이실 것 같나요? 밴드를 좋아하는 분이 아닐까. 저기 누군가 밴드붐이 온다. 밴드붐이 온다. 밴드분이 걸어온다! 예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밴드문 운영하는 김혜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밴드분과 저 악수를 했어요. 저도 밴드붐과 악수를 밴드붐이 왔다. 밴드분은 앉는다. 이제 밴드분은 저기 자리에 가서 밴드분이 앉았어요. 예, 밴드붐이 앉았다. 아, 좋았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 잘 봤고요. 만나봤고요. 두 번째 게스트 또 저에게 신청곡 쪽지가 왔어요. 어허. DJ Sam in the 두 번째 building. 퓨처의 Throw Away. 셉니다. 세요, 일단 일단. 바로 세요. 아파요 일단. Let's get it. 예. 아 괜히 잘랐어 머리 아무리 상해도 힘들어. 야, 그러면 이제 오시는데요. 스노비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노비 호서카이브 채널 주인장 스노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갑까지. 오호. 귀한 분들 실제로 처음 봐요, 저. 이 두 분이 끝이 아닙니다. 저희 끝자리 의자 한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그렇죠. 신청곡이 하나 더 있는데 DJ 팝이 또 틀어주시나요? 페퍼톤즈 뉴 히피 제너레이션입니다. Let's go. Let's get it. 여기는 잘 예측 불가. 여기는 약간 선인장 키우실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분이 나오실지 궁금한데. 어허. 익숙한. 익숙한 얼굴이? 아, 비공식 안방마님, 안녕하세요. 유나님 어서 오십시오. 김연아 평론가님 나오셨네요. 저 질려요? 너무 자주 와요? 질린다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반가웠는데요. 아, 네. 악수 한번. 아유.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주 와주세요. 너무 그러니까요. 아,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이분들 팔로우 안 하면 음악력 올리기 힘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인스타그램 음악 미디어인 뺨부모님, 스노비님,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음악평론가 김윤아님 모셔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사실 오늘 에피소드 이름이 방구석 음악 미디어 특집이거든요. 줄여서 방음미. 그래서 오늘만큼은 저 이제 우키팝, 룩삼님 모두 호스트이자 게스트로서 이제 같이 이제 참석을 하는 아, 자리입니다. 그래요? 예. 저도 게스트인가요? 그럼요. 주인장, 각 채널의 그럼 페이 주인장으로서. 더블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이 더블 주시나요? 부탁합니다. 예. 애아빠입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저희 둘한테는 너무 친숙한 분들이지만 초면이신 분도 계실 테니까 내가 어떤 음악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자기소개 뺨부모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밴드 관련된 뭐든 다 만들어보는 채널이고요. 뭐 뉴스도 올라오고 인터뷰도 올라오고 밈도 올라오고요. 복합적인 미디어이지 않나. 중심에는 밴드가 있고. 로컬 밴드에 좀 중심이 좀 되어 있고 해외 밴드보다는 그 시간에 로컬 밴드를 좀 더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잘 된 컨텐츠는 밴드 월드컵을 작년에 열었습니다. 누가 투표했는지 한두 계정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YB 토너먼트가 있었는데 윤도현 님이 투표를 하신 거예요. 잔나비 분들도 보고 가시고 최근에 아티스트 분 만날 일 있으면 토너먼트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노비님. 한 단어로 축약하자면 네. 힙합 오마카세라고 하거든요.
하고 싶은데 흰막하세. 그 주인이 힙합을 좋아합니다. 매일 오전에 이제 횟감을 잡아 올리는 거죠. 오늘은 이 소식, 그러니까 힙합계의 소식, 맛있네요, 신곡, 스노비님. 뭐 뮤비 이런 거 낚아서 손질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내드리는 거죠. 예술로 하시죠. 준비해 왔어. 아닌데? 아닌데? 방금 생각했는데. 너무 청산 임수인데 지금. 늘 생각하고 있던 건데. 아, 그래요? 인대에서부터 생각했는데. 아 지금 밥줄이 위험해요. 스노비님도 채널명 너무 궁금했어요. 스노비 다음에 호두 아카이브 순서인데 네. 스노비는 이제 스노비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잘난 척한다, 뭐 모르는데 아는 척한다 이런 느낌인데 제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름으로 선택하면 조금 더 뻔뻔해도 용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호두 아카이브는 더 직관적인데 이제 힙합은 또 자기 지역을 대표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호두 과자의 고장 천안에서 왔기 때문에 제 지역을 대표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 힙합이네. 네. 참고로 천안에 광덕사라는 절이 있는데 한국에서 호두나무가 처음으로 심어진 곳입니다. 아 힙합이야. 힙합이야. 근본 지역책 얘기야. 지역적인. 주력 콘텐츠는 일단 가사 해석을 늘 열심히 하고요. 시적절한 앨범이 있으면 전곡을 때려버리기도 하고 소식 큐레이션, 사이버 레카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잘 된 콘텐츠는 최근에 나왔어요. 켄드릭 라마의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굉장히 지금 뭐 힙합 안 좋아하는 그쵸. 사람들도 네. 다 이렇게 한 번씩 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좀 힘입어서 저 처음으로 100만 회를 넘겼기 때문에 얼마 안 됐는데 이만큼 힙합에 관심이 많아졌겠구나 하면서 힙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선 뿌듯해진 게 좀 있죠. 근데 지금 좀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뭐 게스트 띄워주기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외국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스노비님 없으면 컨텐츠 생산이 안 돼요. 그걸 그냥 직역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거의 신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네. 어쨌든 덕을 너무 저도 많이 봐서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 레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여기 걸 레카예요. 여기가 자막을 만들면 제가 써요. 고맙습니다. 그렇네. 샤라우트 스노비. 레카를 그러니까 약간은 상류 하류가 있는 거죠. 제가 항상 하류 레카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상류 렉과 하류 렉. 아 그리고 지금 유나님께서 아, 네네. 입이 좀 근질거리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오늘 경청하는 자세로 왔기 때문에. 김유나라고 네. 하면은 대한민국의 대중음악 평론가로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네. 오늘 여기 모신 이유는 뭐 불리는 이름은 다르지만 어쨌든 다들 음악 팬이고 네. 그 공유하는 DNA가 같다고 생각해서 모신 건데 평론가 딱지를 떼고 김유나를 요즘 시대에 맞게 다시 소개한다면 저는 그 얘기 제 프로필 할 때도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 음악 좋아하고요. 시키는 거 다 합니다. 맞아요. 제 기본적으로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그게 저의 모토인 것 같고 아까 오키팜님이 이제 평론가 딱지 떼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 딱지를 제가 붙인 적도 없고 붙이고 싶어 한 적도 솔직히 말하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시작하던 시대에는 이런 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 평론가가 아니면 부를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 뭐 유튜버, 인플루언서, 틱토커 뭐 이런 이름들이 있지만 전 시작이 사실은 PC 통신인데 뭐 PC 통신어 뭐 이런 말은 없었거든요. 그냥 인터넷에 글 올리는 애. 통신어. 부르기 편하게 음악 평론가라고 불리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이 좀 편해요. 왜냐면 저랑 좀 같은 애티튜드로 태도로 음악을 대하시는 분들이 저는 여러분들 같은 진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동료 많이 생긴 느낌? 오히려 저는 평론가 분들 있으면 막 약간 위축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뭔가 정통성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늘 가졌었어요. 왜냐면 인터넷 출신이고 홍대 바닥에서 맨날 라이브 공연 보다가 아는 사람 생겨서 웹진에 글 쓰고 뭐 이러던 타입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떤 평론가 집단과 저희 이 자리의 차이는 그걸 생각해요. 저희가 아티스트 공연을 갔을 때 아티스트 분들이 저희를 보면은 기뻐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평론가 분들을 보면 아, 근데- 긴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저희 평론가 동료분들도 계시지만 평론가가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라는 게 확실히 비난, 비판 이런 걸 막 그쵸. 날카롭게 네, 해야 좀 되고 그렇게, 뭔가. 저도 그 평론가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그 네. 영화 라따뚜이 아시죠? 아, 네. 음식 삼키지도 않는 사람. 아, 이거. 맛없으면 삼키지도 않는 사람. 저도 평론가 생각하면 안경 이렇게 쓰면 안 돼. 약간 이렇게 써요. 아 이건 너무 아이, 자, 제가 평론가 하면은 근데 생각하는 이미지 솔직히 이거 아니에요? 뭐 노안이에요? 지식이 높은 사람?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총체적으로 부담스럽고 좀 어려운 이미지가 있다는 어려운 걸 너무 이미지가 알아서 있네. 평론가
평론가라는 사람 안에서도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걸 내가 증명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약간 그런 스탠스로 일을 해온 부분은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평소에 이제 두 분, 뺀부모님, 스노비님, 아. 채널 팔로우하고 계신지. 당연히 팔로우하죠. 그리고 저는 꽤 초창기부터 팔로우했어서 포토 아카이브는 거의 한 1000대 굉장히 좀 낮을 때 대박이다. 팔로우했었고 뺀부모님도 한 10,000 정도부터 팔로우하고 저 은근히 이런 뉴미디어 관심 많아가지고 예,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저는 좀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자, 어쨌거나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각자 타이틀을 떼고 그냥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아, 저의 어릴 때도 생각해 보면서 들었는데 나랑 다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소개 살짝 들어가 봤고 저는 과거 얘기 또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뺀부모님과 스노비님 두 분이 지금의 삶이 있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좀 불성실하게 다니는 대학생이었고 방구석 본능이 대학교 때부터 드러났던 게 집이랑 학교랑 가까웠는데 다 사이버 강의로 그냥 코로나 가까운- 세대. 코로나도 아니었어요. 대학교와 나랑 잘 맞나?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스노비님은 저는 이 얘기는 꼭 해야겠는데 힙합 리스너이기 이전에 룩삼의 애청자였습니다. 자신의 근본을 지금. 롱밍아웃. 샤라웃. 제 인생에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면 음과 네. 양처럼 네. 한쪽은 힙합이고요. 한쪽은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인데 진짜로? 그러면 록사님이 거의 영혼의 바이블 친구 그쵸. 제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하스스톤 신고하려고 나왔어요. 우린 서로 몰랐지만 서로 친구였네요 이미. 그래서 룩바기로 시작을 했다가 사실 제가 좀 근본이 없진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럼요. 힙합 엘리라는 미디어 플랫폼에서 에디터로 처음에 20살 때 입사를 해서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기획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뭐 많은 국내 래퍼분들이 인터뷰도 하고 기획 기사도 쓰고 네. 그 힙합 엘리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을 해봤고 그러면서 뭔가 그쪽 일을 많이 흡수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입대를 하고 나서 그 안에서 오더 아카이브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질문도 꼭 해보고 싶어요. 예. 처음으로 좋아한 아티스트 뭐 앨범에 대한 기억? 사실 중학교 때까지 클래식을 했어요. 바이올린을 했어서 이제 예고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린데이의 아메리칸 이디엇 앨범을 우연히 듣게 된 거죠. 그걸 듣고 이제 서드 임팩트가 와서 써니 임팩트요? 서드 임팩트라고 이제 그게 뭐죠? 큰 충격. 아, 큰 충격. 네. 큰 충격이 와서 내가 알던 음악이 완전 다르네 이렇게 돼서 예고 입시를 어쨌든 포기하고 아, 그 정도로. 뭔가 한결심이시네. 이게 장르에 대한 막 우월 이런 게 아니라 다르잖아요 클래식과 클래식. 아메리칸 이디엇은 그때 갑자기 클래식에 대한 흥미가 확 떨어져서 그때부터 막 락 듣고 그럼 스노비님 생각나는 딱 자기가 알고 있던 세상을 부수는 아티스트가 운명처럼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3년도에 에이셈 라키 데뷔 앨범을 냈을 때 그 HBA 입고 막 반바지에 엄청 긴 양말 신고 남자가 막 그런 거 보면서 와 나는 왜 한국에서 태어났지? 약간 이런 생각을 거기까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정말 어쨌든 에이셈 라키는 이제 할렘 출신으로서 되게 뭔가 우리 위험한데 우리 이렇게 멋있어 잘 컸어 약간 이걸 보여주는 래퍼여서 그 세계관에 몰입이 된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뭐 학교 공부 손에도 안 잡혀 그냥 힙합만 듣는 거야 그때부터. 근데 이게 좀 사전 인터뷰에서 스노비님이 유일하게 안 듣는 장르가 락이라고 하셨는데 옆에는 밴드 부문 온다님이 앉아 계세요. 그렇네요. 락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록은 음악이라기보다 예술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건 내려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록이 더 뭔가 예술처럼 느껴진다는 더 뭔가 올려치고 싶은 건데 힙합은 그냥 들어요. 록 음악은 그냥 감상하게 되는 그러니까 미술관에 이렇게 팔짱 끼고 보는 것처럼 이 앨범을 그냥 제대로 소화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록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제일 좋게 들은 앨범도 뱀파이어 위켄드. 오 이번에 나온 앨범 당근과 특식을. 살기 위한 네. 노브림. 네. 락을 좋아합니다로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근데 공감 가지 않아요, 진짜? 뭐 락 힙합을 떠나서 이제 장르의 취향 얘기할 때 힙합이 제일 가깝게 느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힙합은 내 거라는 느낌이 내가 여기 속해 있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확실히 좀 시대하고도 연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10대를 보낸 시대가 힙합이 제일 메인 맞아요. 스트림에서 막 인기를 얻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클래식이라고 락을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너무 재밌네요. 왜냐면 그 락이나 뭐 예를 들면 얼터너티브, 그런지 막 이런 것들이 90년대
90년대에 막 기존의 어떤 문법이나 뭐 사회적인 이런 시선 같은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다 부셔 하고 나온 음악들이었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이제 10년, 20년 지난 뒤에 좀 갇혀 있고 음반 단위로 들어야 될 것 같고라고 생각하시는 게 재밌네요. 뺀부노님은 혹시 조금 덜 듣는 음악이 있나요? 저는- 힙합 들으시나요? 가자. 한번 가자고. 한숨을 계속 쉬셨어요 한번 아까부터. 가자고. 어디서부터 반박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반발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전 적어도 한국 인디 밴드만큼 삶을 녹여낸 가사를 쓰는 장르가 없다 생각해요. 네네네. 정말 솔직한 가사, 그 담담한 그 멜로디, 정말 삶을 그대로 반영한 그 장르거든요. 서투른 믹싱과 막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정말 소시민 같은 음악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힙합을 남들 좋아할 때 좋아하는 만큼 좋아했습니다. 그래. 저도 패션을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러면 또 이제 맞닿아 있으니까 힙합이랑 그냥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아, 이거 싫어한다는 것보다 좋아하지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싫어한다는 것보다 조금 더 기분 나쁜 것 같기도 해. 별 생각 없는데요. 알거 없습니다. 약간 이런 좋아하지도 느낌. 싫어하지도 않아요. 싫어해주세요 그냥. 락과 힙합은 근데 친구예요, 제가 볼 때. 둘이 공통 분모가 좀 있어요. 야마가 있잖아요. 야마가 있으니까. 네. 마지막 포장을 하고 싶은데 아, 노력한다. 그러니까 요즘 래퍼들은 사실 락에 환장을 해 있는 애들입니다. 아, 플레이보이 맞아요. 카티나 리르즈모티라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절대로 배척하고 이런 신이 아니라 오히려 힙합의 차세대 스타들은 록의 그 멋있음을 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에는 힙합은 애초에 뭔가 이것저것 가져서 썩는 장르잖아요. 그래서 락은 언제나 굉장히 큰 영향일 수밖에 없다 힙합에. 선배 장르와 후배 장르에 너무 뿌리고 좋은데요? 후배 장르가 좀 더 프레시할 뿐이다. 감화되었습니다. 지금 약간 막 이런 느낌이야? 감화됐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궁금했던 건 두 분의 이제 방구석 라이프 스타일 너무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매거진 성향의 이제 계정을 운영하고 계시다 보니까 업로드 주기 이런 거 굉장히 좀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은데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방금도 하나 올리고 왔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 어떤 거죠? 그 아시안 팝 페스티벌이라는 아, 네. 정말 멋있는 페스티벌 라인업이 발표가 돼서 네. 이거 해야 된다 하고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올리고 왔어요. 역시. 진짜 부지런하다. 네. 뭐 밈 같은 거는 아침에 막 샤워하다가 생각난다 하면 또 이제 바로 노트북 뭔가 내려오는 건가요? 오면 이제 이거 구현해야 재밌다. 해, 아. 구현해야 해 해서 하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근데 늦게 일어나. 한 11시? 아침 11시. 예, 아침 10시, 11시. 밤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아니, 늦게 일어난다고 해서 밤 10시에 일어나가? 많이 늦게 일어나긴 하네. 부지런하신 겁니다. 근데 부지런하신 거예요. 그럴 때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인터뷰 중인데 너무 큰 일이 터졌어요. 그럼 잠깐만 양해를 구하고 갖다 와서 올린다던가 어디까지 뭐, 양보를 할 수 있는지. 오아시스가 내한공연을 취소한다라고 네. 갑자기 떴어요. 오면 갑자기 잠깐만요. 역시. 올리고 가겠다. 그 정도 마인드입니다, 저는. 그럼 스노비님의 이제 일과 저도 일단 일어나는 건 10시, 11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다행이다. 아니, 왜 다행이에요? 비슷하게 일어나. 한 사람 더 있으니까? 네, 원래 혼자 튀어나와 있으면 뭔가 저 혼자 불안해서? 너무 레이지할까봐. 아. 네. 아까 오마카세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네. 누워서 이제 횟감을 찾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기가 이렇게 해서 찾다가 한 1시간 정도 하면 다 낚여요. 낚여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다루는데 나머지 시간을 무아지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한 7시, 8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 궁금한 게 스노비님 인스타 계정을 이제 보면은 되게 긴 팟캐스트 중간에 막 내용 같은 거 이렇게 쓱 따서 거기 이렇게 자막 달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다 보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 아까 상류 하류론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해외 레카의 레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3년 하류셨던 거예요. 하청해. 근데 끝에 가다 보면 또 나한테 올 수도 있어. 내 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맞아요. 그건 몰라. 지구의 생태계는 그렇게 생기는 거죠. 순한. 여기 사슬이 있는 거죠.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초벌이 돼 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오는 건 맞아서 제가 뭐 모든 걸 꿰고 이렇게 갖고 온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저 역시 해외 사이트 페이지 굉장히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도 말은 이렇게 해주지만 그거 찾아본 것도 엄청나잖아요. 재밌으니까. 그리고 뜬금없지만 룩삼님께도 여쭙고 싶어요. 네. 룩삼님은 원래 본질은 게이머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음악 리액션 컨텐츠로 굉장히 큰 사랑 받고 계신데 네. 룩삼 채널의 주인장으로서 룩삼의 하루 일과 저희 하루 일과 밝힐 때가 됐습니다. 아까 저는 세 기상. 명이서 저도 10시에서 11시요 하니까 세 명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웃는 거예요. 세 명이서 왜 웃지? 왜 창피해야지? 했어요. 왜냐면 저는 오후 6시에 일어나요. 지금 약간 새벽 방송 새벽 방송이에요. 아, 진짜요?
저는 5시에서 6시 사이에 항상 일어나고요. 뻐꾸기가 온다고요? 제 알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쯤 아마 일어날 텐데. 그러네. 빨리 일어나면 지금쯤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저 방음부스에 가죠. 그냥 방송 버튼 눌러요. 영떡이 이렇게 녹음하거든요. 자택 스튜디오로 가서 그냥 가서 뱉어요 그냥. 난리 났다. 남들이 안 잘라줘요. 그러면 노래해요. 저 비슷해요. 막 비슷하네요, 저 지금 진짜. 룩떡이에요. 룩떡. 룩떡 이게 딱 일어나갖고 이제 예비 와이프한테 방송하고 올게 하고 방으로서 바로 들어가요. 방송 시작 눌러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켜서 그날 할 거 그냥 바로 정하고 프리스타일로 그 다음에 끄면은 편집자가 알아서 편집해줘요. 그냥 밥 먹고 자요. 진짜 먹자. 저는 일어났는데 방송 시작 안 눌러도 돼. 왜냐? 머니코드 촬영 가야 돼. 그럼 나가요. 이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그 컨텐츠 제작 과정도 궁금해요. 어떤 앨범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 꼽는 과정들 이거 너무 좋아. 듣고 싶어. 하면은 애껴놨다가 이제 방송에서 듣는 거죠. 같이 듣는 거니까 네, 또 참았다가 저 이거 너무 듣고 싶었는데 같이 들어요 우리.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음악 콘텐츠를 시작한 이유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앨범 단위로 안 듣는 거예요. 다 타이틀만 듣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중에서 세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걔가 앨범을 만들 때 마스터링을 하는데 엄청 힘들게 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 이걸 타이틀만 듣고 사람들이 그냥 다른 건 안 듣는 게 너무 친구 입장에서 너무 얘가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트랙 1부터 트랙 16, 뭐 12, 그까지 듣는 그 영화 보는 느낌으로 그걸 알려주고 싶다? 봐봐요. 1번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어린 나예요. 2번은 청소년이에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럼 룩삼님은 음악 관련해서 어떤 타이틀을 달아야 된다면 달 수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있어요. 왜 없어요? 저는 그냥 스트리머라고 생각했거든요. 종합 방송인. 멀티 스트리머. 멀티 스트리머. 그리고 요즘 외국 힙합 씬에 스트리머와의 연계가 한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카이세나? 네, 카이스nat도 있고 지금 플레이크보이 맥스라는 분은 아예 주기적으로 래퍼들분들을 초대를 해서 같이 스트리밍하면서 음악을 만들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래퍼들 사이에선 제일 큰 홍보 방법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스트리머 방송 키는 사람한테 가서 음악 만들자. 같이 만들어 뚝딱뚝딱. 사람들이 채팅 치면서 막 이 부분 좋은데 아닌데 막 이래. 직접 참여도 하고 제작에. 그래서 딱 만들면은 그게 정식으로 나와요. 재밌겠다. 새 시대라니까 지금 이게 뉴 제네. 룩삼님의 그 길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아티스트들이 계속 연락하시잖아요, 실제로도. 진짜 아니요. 연락도 주세요. 재밌게 하실 분. 재밌게 하실 분. 그럼 우키팝입니다. 저요. 네. 사실 음악 유튜버긴 한데 글을 쓰거나 책을 쓴 사람도 아니고 좋아해서 그 업계에서 좀 있다가 유튜브로 해서 지금 뭐 주목받는 케이스지. 제가 아티스트 소개 컨텐츠랑 장르 소개 컨텐츠가 사실 이제 두 핵심인데 아티스트 컨텐츠는 유명 아티스트가 아니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주목해야 되지만 좀 체급이 작은 아티스트도 다루고 싶으니까 장르 컨텐츠가 괜찮더라고요. 또 장르를 하면서 그 장르에 속해 있는 분들을 내가 만든 맥락에 껴서 소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저는 어떤 가이드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고. 아무튼 저 질문이 있어요. 네. 저한테도 평론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근데 생각해? 사실 고마운데요. 그러니까 진짜? 과분함을 느끼면서도 나를 이렇게 높게 봐준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 드는데 네. 평론가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평론가인데 왜 나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왜 안 까? 네가 싫은 걸 왜 싫다고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왜 굳이 음악에 싫은 점을 찾아야 되지? 나는 좋은 점만 찾아서 같이 재밌게 듣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은 건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댓글 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쓴소리를 안 한다는 그런 건데 그래서 전 제가 평론가 타이틀을 끝내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그 기준이 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앨범을 들었을 때 어떤 면에서 별로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내가 그 별로란 거를 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가 일단 어렵고 제가 잘하는 건 내가 좋다고 느낀 거, 아름답다고 느낀 거를 최대한 이렇게 내 스타일대로 해서 하는 전 그게 너무 좋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건 내 성향이고 단점이기도 단점인데 맞아. 나는 장점을 더 키우고 우키팝은 이런 채널로 남겨보자. 그걸 가는 거고. 그 평론가나 크리틱이라는 게 이제 어떤 비판이나 비난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결국에는 날카롭게 그 컨텐츠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무조건 나쁘거나 누군가 깎아내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속과 뾰족한 면들을 상대방한테 잘 전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컨텐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컨텐츠의 그런 핵심을 굉장히 날카롭게 자신들의 그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충분히 평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희 각자가 갖고 있는 영향력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인데요. 얼마 전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밴드 웨이브터스랑 더 폴스 출연을 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때 다니엘님께서 밴드 부문 온 것 같은데 홍대 인디 씨는 오히려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이제 해주셨는데 밴드 부문님이 보실 때 이 발언에 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거 되게 묵직하네요. 묵직하다. 최근에 웨이브터스 작업실 가서 제가 순종님, 베이스 치는 순종님이랑 대화를 한 2-3시간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머니코드 나왔다 해서 저도 머니코드. 그러면서 이제 막 예전은 씬 자체를 좋아해주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아티스트로 파편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팬덤 문화 때문일까요? 네, 그게 조금 영향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케이팝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은 팬덤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밴드도 요즘은 좀 팬덤화가 되고 페스티벌조차도 아티스트에 따라서 막 세일즈가 엄청 좌우된다 그러고 그쵸. 그런 현상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씬 자체보다는 유명한 밴드들로 유입이 돼서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홍대 인디 씬으로 근데 이걸 내리는 역할을 좀 하고 싶으신 거고. 저 그 가교 역할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채널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밴드 좋아했을 때는 네이버에 뮤지션 리그라는 게 있었거든요. 어쨌든 온스테이지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좋은 음반을 인디 음악가들이 내도 다뤄줄 데가 없어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도 분명히 들고요. 밴드 붐이 씬의 붐이 아니라 누구 밴드의 붐이다, 뭐 어떤 아티스트의 붐이다로 더 크게 오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제가 좀 그 간극을 메워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그 컴필레이션 앨범도 만드셨잖아요. 네, 이제 그 그래서. 아티스트 아. 분들과도 맞아. 공연을 같이 만들 계획이고 아. 저희가 이제 미래로 보면은 그 방향으로 만들고 계신 거니까 미래는 씬에 대한 관심으로 퍼질 것 같고 이게 결국엔 저는 요즘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져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음악 씬의 문제보다도 세대들 자체가 되게 헛된 데 시간과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결국에는 그 기회를 그들과 가장 가깝고 쉬운 방법으로 한 번이라도 더 주는 게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진짜 이런 채널들이 내가 보고 있지 않았던 것들을 뭐 넘기면서라도 잠깐 한 번이라도 보게 만들어주는 역할들 저는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해주세요. 더 해주십시오. 네. 낚시죠. 준비해야지. 네. 연락 하나만 네. 네네네.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네. 1분 반 정도 노트북 네, 네, 파이팅! 노트북 한번. 여러분 실제 상황이었고요. 지금 왜 뺀부모님이 이렇게 급하게 일하셨냐? 바로 광고주님의 연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네, 주님. 그래서 제가 또 머니코드니까 돈 얘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저의 보통 수입은 이제 광고입니다. 게시물 광고. 제작비를 받고 게시물을 제작해주는 거죠. 그 생계유지가 될 만큼 수입이 들어오나요? 네. 이 0.5초 봤어? 이거 보니까 많은 봤어?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방구석 이제 라이프 스타일 그 정도 수준의 생계유지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저희 모두 일반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정도다 이건지. 일단 직원을 한 명 그럼 난 평생 직원을 준 적이 없어. 나 그냥 오로지 맨몸 하나로만 해왔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해명이 살짝 필요한 게 네. 제가 에디터 왜? 분을 뽑은 건 온라인 강화보다는 온라인 유지에 제가 오프라인으로 공연이나 이런 걸 열고 싶어서 저 그럼 하나 더 궁금한 게 번 거는 다 그럼 거의 쓰시는 거예요? 축을 거의 하고요. 얼마를 버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직원 한 명 쓰고 생계 유지 되면서 저축까지 한다고? 웃기판 뭐 한 거야 지금? 대부분의 소비가 이제 전 음반을 엄청 사요. 음반에 저축에 직원에 생계 유지? 저는 네 개야? 생계 유지를 직원 제가 자꾸 해명하게 되는데 이거 보시는 거예요. 늦었어. 제가 네. 에디터분을 채용한 이유는 제가 딴 걸로 벌어보려고 이렇게 다각화를 한 거죠. 그치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더 그 비전에 가까워지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지금. 그러니까 그게 너무 멋있는 거고. 자 그럼 다음으로 스노비님의 그 비즈니스 모델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5가지를 한 달에 다 할 수 있는 쪽과는 다르게 딱 생계유지만큼 생계유지도 뭐 고기는 못 먹고 오늘 점심에 뭐 먹었는지 말씀드릴까요? 오늘 점심에 찌개용 두부 으깨서 계란 넣고 아 힙합과 락의 이미지가 그러네, 반대네요. 찌개용 두부
우유 그라탕 만들어서 전자레인지 5분 돌려서 먹고 왔습니다. 아니,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세요? 사실 제가 이걸 지금 이 8만 명 제일 규모 큰 번역 채널은 단 한 번도 수익이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같이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익을 생각을 안 한 거야. 저도 음악 콘텐츠 할 때 안 나와. 뭔 말인지 알아. 하나도 안 나와. 벌써 수백만씩 나오는데 안 나와. 200만 찍어도 빵원이야. 음악 일 힘들다. 네. 그냥 인스타그램으로 그나마 게시물 조회수가 나오고 있어서 그거로 수익이 나오고 유튜브에 제가 또 사이버레카 채널 따로 말로 하는 거는 음원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8만 명이 제일 큰 채널로 어필을 하고 제가 음. 마음에 드신다면 이렇게 또 봐주세요. 여기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아, 괜찮네. 그래서 딱 생활비 정도 아. 저축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한 끼 햄버거로 하면은 두 끼에 한 번은 삼겹살 정도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경사난 날이면 삼겹살. 나 오늘 좀 괜찮았다? 나를 향한 보상 햄버거 약간 이렇게 저도 하루 컵라면, 하루 고기. 격일 고기는 되거든요. 이미 팬 부모님이 엄청 코너에 몰려 계신 느낌이어서 약간 저도 모르게 좋았다. 이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또 음악 팬분들은 진정성에 대한 그게 되게 크시잖아요. 뷰티나 이런 쪽은 조금 커머셜하게 채널 운영해도 용인이 되는 것 같은데 음악 쪽은 또 안 그렇다 보니까 이 광고를 받으실 때 기준이 혹시 있으신지? 제가 좀 더 아쉬운 입장이니까 먼저 말하자면 망했다. 끝날 때까지다 이거. 저는 일단 이 외국 힙합이라는 분야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광고주분들이 크게 매력을 느끼나? 그래서인지 실제로 크게 막 들어오는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럴 수 거의 있겠다. 오가닉하게 정말 순수 조회수로만 거의 유지하는 편인데 근데 제가 진짜 스노비님 말씀 공감하는 게 저는 여러 장르를 다루는 채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광고가 들어올 때 정해주세요. 외국 힙합 쪽으로 하지 말고 얼터너티브 쪽 하실 때 우리 광고 넣어주세요. 막 이렇게 짚고 들어와 주세요. 그러니까 되게 공감해요. 외국 힙합 쪽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으세요. 저는 광고주분들이. 약간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가사 해석해주는 채널도 굉장히 많고 거기는 광고를 꽤 많이 받는 걸 봤는데 곡 주문을 받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광고, 보통은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힙합은 주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범대중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다라는 느낌 아닐까요? 가사 해석을 그렇고. 안 하고 들을 때가 더 좋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너무 파고 들어가면 이게 오히려 담배, 술, 뭐 이렇게. 그쵸, 그렇게 될 수 그쵸. 있으니까. 제가 번역할 때 제일 큰 딜레마가 그거예요. 하면서도 내가 이거 뭐 하고 있지? 그들의 어떤 외설적인 삶을 이렇게 옮기다 보면 그래서 광고가 없습니다. 실제로. 거의 없고. 이래서 먼저 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하면 친구가 너무 싫어해요. 아, 근데 이렇게 넘기면 여기가 더 힘들잖아. 여기가 더 힘든데. 그러면은 어쨌든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더 넓게 하고 싶은 생각 없으신지? 그래서 이 촬영일 기준 한 3주 전에 뉴스레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하셨어요? 꽉꽉 텍스트 채워서 10곡씩 매주 보내드리는 추천곡을 보내드리는 네. 대신 이때는 힙합이 아니라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다른 장르도 마음껏 다루는 네네.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이게 또 잘 되면은 또 수입원이 될 수도 그쵸. 있고요. 여튼 광고가 안 들어오지만 저라고 막 광고를 억지로 받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성향 자체가 애초에 무모하게 시작해서 그게 지금까지 온 건지 모르겠는데 돈보다는 그냥 진짜 좋은 채널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돈이 많아지면 좋은데 그걸 쫓고 싶지는 않다. 팬분들님 자꾸 8차 주름 나오잖아요. 그만해주세요. 그만 멋있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팬분이 팬분호님의 머니코드스러운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머셜의 황제. 아 근데 이것도 맞아. 커왕. 일단 저희 채널은 그러니까 막 아티스트 단건 홍보라기보다는 사업 홍보 그런 게 조금 주가 되고요. 이 씬이 보통 홍보비보다는 앨범 제작비에 특히 인디들은 비용이 거의 다 제작비에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그런 인디 밴드가 어떻게 돈을 주고 홍보를 해 다뤄주는 것도 여의치 않았고 근데 이런 채널이 생기니까 먼저 제안은 이제 도와주세요로 이렇게 오고 그러면 거의 저는 다 도와드리고 정말 대규모 사업이나 대형 유통사 그들 외에는 저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고민이 되는 거는 오리지널 수익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제 채널로 기획을 해서 영리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 저는 언젠간 이 채널로 뭐 프로젝트나 뭐 공연이나 오프라인 이벤트로 장기적으로 하고 싶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헤비 리스너를 꿈꾸는 이들에게 음악 디깅 꿀팁 오늘 좀 풀어주세요. 나눠야 돼요. 뭐가 좋았는지 그 자신만의 음악 세계도 분명히 견고하겠지만 남의 음악 세계랑 만나면 깨지면서 더 좋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어디서 나눠요? 만약에 그냥 지인들끼리 뭐 좋은 음악 있으면 공유하고 난 이게 좋던데 그럼 들어보고 또 좋거든요. 난 싫던데 이러면 그러면 넘어가야지 어떡해. 넘어가야죠. 다른 카드를 준비합니다. 계속 먹여. 저는 조금 더 동물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앨범 커버가 이쁜 걸 그냥 무조건 눌러봐요. 커버를 봐라. 저는 앨범 아티스트의 정체적인 미감이 음악성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진짜 앨범 너무 맞는 말. 커버를 인정. 잘 진짜 너무 만드는 맞는 사람이 음악도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냥 매주 금요일날 일단 외국 음악은 거의 금요일에 나오니까 음악 플랫폼에 가서 다 봐요. 그냥 모든 장르. 커버가 이쁘다. 그냥 눌러요. 그냥 들어요. 그냥 금요일은 그러다가 끝나요. 그냥 이쁘면 그냥 듣기 때문에 오히려 장르의 어떤 구분도 없어지고 이런 세계가 있네, 이런 아티스트가 있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공감 간다 진짜. 완전 공감. 저도 하나 약간 보태자면 음악 진짜 많이 듣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다 팔로워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스토리에 올리거나 포스팅에 올리는 음악들이 진짜 보물 창고예요. 내가 몸 막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다 디깅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그럼 진짜 테이스트가 좋은 사람들 무조건 팔로우해 놓으시면 진짜 도움되고요. 빠르게. 또 하나는 크레딧 보는 습관을 들이면 크레딧을 보고 겹치는 게 많은 아티스트를 또 들어보거나 하면 절대로 자기 취향에 딱 맞는 음악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빠른 지름길. 취향 확장에 있어서 최고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또 밴드 부문 온다니까 네. 한국 인디 밴드 디깅법 제일 좋은 게 라이브 클럽마다 공식 계정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라이브 클럽에서 공연하는 아티스트들 이름이 올라와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검색해서 디깅하시면 진짜로 보물 같은 밴드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디깅하면 바로 공연장까지 또 가게 되니까 네, 맞아요. 이것도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자, 어느덧 이제 대화를 마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어요. 지금 하고 계신 일들 외에 또 계획하고 있는 재밌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저는 정말 여러 매체에서 얘기한 건데 전 올해는 오프라인 무대를 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박제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제. 네. 그쵸, 그쵸. 맞아. 응원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박제하셨으니까 네네. 잘 하실 거라고. 너무 멋지십니다, 진짜. 불러주세요. 다 아, 사서 갈게요. 그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소식만 올려주세요. 전 그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같이 갑시다. 자, 스노비님. 제 목표는 이름은 다르지만 외힙 부문 온다. 외부모. 네. 더 꿈이 큰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할아버지 나이대가 됐을 때 7살 애들이 걸어가면서 야 뭐 오늘 트래비스 스캇 신보 들어봤어?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자연스럽게 그냥 떠들고 있으면 좋겠어. 한국에 이 힙합을 듣는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무언가를 좋겠어요. 타격길에 막. 그날이 오면 스노비님의 얼굴을 떠올릴게요. 만약에 외힙 얘기를 하면 지나가는 꼬마 아이를 보면 스노비님이 생각날 겁니다. 그 러시모 산처럼 스노비님 얼굴 이렇게 하나해서 청계산 이런 데다 하나. 퓨처 BGM 부모님이랑 같이 해서. 우선 결론적으로 이 외국 힙합이라는 광고중 분들조차 좋아하지 않는 장르를 한국에 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항상 풀어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터를 가져왔는데 빼빼빼. 경찰청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저는. 별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한국적인 템플릿이라고 할까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영업 비밀인데 누구누구 뭐 플레이보이 카팅 생일 카페 되게 한국적인데 네. 재밌는 이벤트네요. 오프라인으로 뭔가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외국 힙합 팬들의 어떤 재미 이런 네. 것들을 좀 탐구를 하고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K-팝에서 재밌다. 생카 전문가니까 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드바이스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유나님의 저는 계획. 네. 올해 좀 한국 대중음악이 저의 메인 키워드거든요. 저도 3월 중으로 아마 한국 대중음악을 다루는 좀 심플한 뉴스레터를 하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뉴스레터. 그 주에 들은 제가 제일 재미있었던 한국 음반을 소개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미있는 무브먼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팟캐스트 같은 걸 제가 좀 호스트로 서브컬처 씬에서 음악과 관련돼서 재미있는 일들 하고 계신 분들 좀 모아서 얘기할 수 있는 콘텐츠도 기획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대중음악을 지금 실시간으로 가장 재밌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올해 그걸 뿌리로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아,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세 분이 살아오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좋아하는 게 일이 되면 뭐 싫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나는 음악이 싫어진 적이 있다, 없다. 정말 솔직하게 저는 이걸 하면서 더 좋아지고 있어요. 좀 섹시했어요, 방금. 섹시 팬 부분. 네. 다만 아쉬운 거는
모든 장르를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밴드를 다뤄야 하니까 아무래도 밴드 음악을 더 자주 들어야 되고 오래 들어야 되니까 오히려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문제네요. 네. 그러면 확장에 대한 고민은 없으세요? 사실 2인 이상이 합을 맞추면 밴드라고 그쵸. 하잖아요. 조금 제가 조심스럽긴 해요, 지금. 뭔가 밴드 부문 온다는데 그 말이 너무 인디락에만 좀 통용되는 것 같아서 저는 더 다양한 음악 소개하고 싶지만 조심스럽게 운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거의 비슷한 포지션인데 음악이 싫어지거나 질리기에는 세상에 좋은 음악이 너무 많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뭐 아티스트가 질리게 될 수 있고 특정한 장르가 가끔씩 미울 때가 맞아요. 있어요. 음악이 싫어진 적 저도 찾고 싶었는데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건 없어. 진짜. 똑같습니다. 꽤 여러분들보다는 오래 일해왔는데 안 질리고 안 싫어지고요. 오히려 근데 일로 하면서 내가 싫어질 때 있죠. 오히려 뭔지 알죠? 공감. 그러니까 음악이 싫은 게 아니야. 근데 이 음악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내가 싫은 거죠. 음악은 싫어진 적 없는. 음악은 죄가 없어요. 음악은 네. 제가 없다. 이제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찐막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저희 둘 루키팝과 함께하니 어떠셨나요? 머니코드 출연 소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겨보던 채널에 제가 나오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회가 왔고요. 말도 안 되는 분들과 꿈같은 순간을 보낸 것 같아서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채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트리머분 두 분 이렇게 제 앞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평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유 채널. 아니 왜 제가 눈치를 봐. 아니 마지막에 약간 그쵸? 그렇지. 진정성이 아니 사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 괜찮은데. 색깔장 너무너무 영광스러웠고 사실 방구석에 사는 만큼 이런 얘기를 사람들하고 나누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담고 있던 얘기 자연스럽게 끄집어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 음악 듣는데 도움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정말 좋은 촬영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오늘 명언 제적이었어요. 울림이 있네, 울림이. 아, 저는 뭐 이렇게 요즘 제일 사랑받는 뭐랄까 제안해서 이제 뉴미디어 같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모인 자리에 저 같은 고인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머니코드에서는 뭐 필요하면 언제나 저를 이제 불러달라. 저는 이제 이쪽에서 부르지 않아도 제 마음 안에 이렇게 종신계약 맺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저를 좀 편하게 쓰시라는 마음을 네. 드리면서 또 만나요. 또 뵐 것 같습니다. 네. 방구석 리스트와 함께하는 음악산업 이야기 머니코드 시즌2 오늘은 뺨부모님, 스노비님, 유나님 모시고 1인 음악 미디어씬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새로운 레전드 게스트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